안녕하세요. 이번 데모 1차 백엔드 발표를 맡은 포춘이라고 합니다. 이번 데모 기간 동안 이제 백엔드가 진행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드 리팩토링 및 버그 수정을 진행을 했고, 사용자 통계 수집, 그리고 관리자용 API를 구현했습니다. 먼저 코드 리팩토링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앞서 레벨 3에서는 기능 구현 자체에만 집중했었다면, 레벨 4에서는 레벨 3에서 작성한 레거시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경험을 가져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메인단의 엔티티 간의 연관관계 재설정하는 대규모 리팩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역시 정적 분석 도구인 혼합큐브를 사용했으나 플리캐스트 단계에서도 코드 품질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코드 소다 클라우드를 적용했습니다. 연관관계 리팩토링은 이전에는 기존 유저와 채팅방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세션 형태가 기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이것을 채팅방과 유저는 세션을 통해서 연관관계를 맺게 하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리팩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로고와 어펜드를 분리를 했는데요. 어펜드 설정이 어떤 SQL 쿼리가 나오는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덕분에 테스트 과정에서 JPA가 실제로 어떤 쿼리를 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테스트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콘솔 화면을 보고 트러블 슈팅하는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비스를 개발했으니 유치 및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사용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느꼈고요. AWS의 클라우드 워치로도 어느 정도 트래픽 분석이 가능하나 지표가 한눈에 보이지 않았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도구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시도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경우에는 구글 애널리틱스와 웹마스터를 이용해서 트래픽을 추적하고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어느 페이지에 자주 접근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페이지에 머물렀는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어떤 게임의 플레이어가 우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단순히 첫 페이지만 보고 화면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트래픽을 보고 사용자의 니즈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시간대에 사용자들이 어느 서비스에 몰리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기기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에 접근한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 UI를 데스크탑 혹은 모바일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발할지에 대한 데이터 지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일간 현재 저희의 서비스 트래픽이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트래픽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서비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 편의성에 집중한 이제 기능 개발했었다면, 이번 데몬데이 때는 서비스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자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추가적인 기능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능 개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게임 이름을 정확히 입력해야만 게임 검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LOL과 같은 이제 약으로 사용해서도 게임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제 수정했습니다. 이제 관리자 기능 측면 API 개발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게임, 태그, 이미지 등등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S3의 이미지를 직접 올리고 EC2에 저희가 직접 접근해서 DB의 데이터를 직접 삽입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콘솔 창이 아닌 API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크루드 API를 구현했고, 물론 외부 사용자가 관리자 API를 다루면 안 되니 해당 API는 허용된 IP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서비스는 이미지 파일 용량이 커가지고 성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관리자 API 기능을 만들어 가서 이어가지고 이미지 등록 API를 구현을 했는데, 단순히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지의 크기와 용량을 최적화하고 용도를 프론트 단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크기를 잘라내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을 AWS 람다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인데, 저희는 현재 권한이 없어가지고 백엔드 단에서 처리하도록 기능을 직접 다 구현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원본 이미지를 등록하면 서버 측에서 해당 이미지를 세 가지의 크기로 자른 뒤 S3에 등록 코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는 게임 썸네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이미지는 배너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별 사용처를 프론트단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졌고, 저희가 백엔드가 진행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이제 브루밍이 프론트 파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브루밍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베블팀 프론트엔드 파트 발표를 맡게 된 그루미입니다.
이번 데모데이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내용은 새로 도입한 기능 그리고 성능 최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궁금하시죠? 거의 내용이 성능 최적화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보러 가실까요? 먼저 저희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보여드릴 기능은 푸시 알림입니다. 방 목록 페이지에 접속하면 알림 허용 여부를 물어보고 사용자가 수락하면 그때부터 채팅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시 알림을 계속 받게 되면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에 채팅 알림을 끄고 켤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알림이 차단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차단된 상태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채팅을 켜놓게 되더라도 채팅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오히려 사용자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로틀링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한정된 알림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편하겠죠? 다음은 탭 노티피케이션입니다. 페이스북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탭이 깜빡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가도 알림이 온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다시 빠르게 채팅으로 복귀할 수 있겠습니다. 푸시 알림 기능을 구현하는 이 내용은 웹 API, 노티피케이션 API를 사용했는데요.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현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성능 최적화입니다. 레벨 3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베블 프로젝트에도 성능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배웠던 수많은 내용들 중에 베블 프로젝트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뽑고 차근차근 최적화를 진행했는데 그럼 보러 갈까요? 먼저 다들 결과가 되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테니 성공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프로덕션 번들의 크기 바로 4.64MB였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거를 저희는 얼마나 줄였을까요? 네, 비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발표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럼 과정을 들으러 가보실까요? 를 진행하려면 먼저 우리 사이트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웹페이지 테스트라는 성능 측정 사이트에서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글로벌 서비스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서울에서 베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열악한 환경에서 성능을 측정해 개선하면 보다 더 많은 사용자들한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모바일 디바이스 패스트 3G 환경에서 성능 측정을 했습니다. 메인 페이지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장 큰 컨텐츠를 로드하는 데에만 20초가 넘어갑니다. 심각하죠? 다음은 워터폴뷰입니다. 정말 많은 이미지들이 로드되면서 느려지고 폰트를 가져오는 것도 상당한 속도 저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빌팀이 고군분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폰트 최적화입니다. 폰트를 가져다 사용하면서 초기 개발 과정에서 미처 지우지 못한 임포트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사용하지 않는 임포트문들을 지우고 로딩이 오래 걸리는 폰트는 직접 다운받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포트로 폰트를 가져오던 방식을 HTML 링크 태그로 변경하고 각 페이지에서 처음에 보이는 폰트만 프리로드를 적용해 폰트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코드 최적화입니다. 저희 초기 상태의 번들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64MB였습니다. 정말 크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도 분리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렌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나게 큰 번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사이즈를 줄여 나가볼까요? 렛츠고! 먼저 CSS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큰 파일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여러 개를 병렬로 받는 것이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번들에서 미니 CSS 익스트랙트 플러그인을 적용해 CSS 파일을 분리했습니다. 다음은 코드 최적화입니다. 먼저 어디에서나 쓰이는 리액트 관련 라이브러리인 리액트 돔, 리액트 라우터 돔을 분리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쓰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로드하는 것이 더 성능상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드 모듈C에서 리액트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제외한 나머지인데요. 정말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파일별로 2번 이상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2개로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액트 아이콘스라는 파일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왔을 때 파일 분리만 했지 전체 사이즈를 크게 줄이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 크기를 한번 제대로 줄여볼까요? 네. 이제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아이콘들을 불러오지 않도록 해볼 건데요. 기존의 리액트 아이콘스 라이브러리에서 저희는 한두 개의 아이콘들만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아이콘들을 정말 많이 불러왔었는데요. 이런 용량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콘들을 개발적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크기가 1.2MB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미 AWS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Gzip 압축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제대로 압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컴프레션 웹팩 플러그인을 통해서 JS, CSS, HTML 그리고 폰트 파일을 한 번 더 압축시켰습니다. 앞서 폰트를 직접 로컬에 넣어 사이즈가 커질까 걱정했던 부분도 여기에서 다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총 번들 사이즈가 394.47KB 나왔습니다. 처음에 봤던 사이즈보다 현저히 줄었죠? 아까의 비밀은 398.47KB였습니다.
번드의 크기는 크게 줄었지만 아직 이미지 최적화는 진행 중입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모두 힘을 합쳐 이미지를 최적화할 수 있게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두 번째 데모에 더 개선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 멋지게 개선이 나타날 예정이니 끝까지 예정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